네, 2부의 첫 순서는 주도 섹터 공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IM증권 도곡 WM센터 염정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좀 해봤는데 네. 오전이랑 또 분위기 사뭇 다르고요. 네. 어제랑 또 완벽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코스닥 쪽이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수급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건지 너무 잘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하고요. 코스피는 약간 변동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지금 제한적인 상승 이어도 2,500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시장 흐름 어떻게 좀 읽고 계세요? 네,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갑작스럽게 코스닥 쪽에서의 수급 유입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힘입어서 지금 2차 전지 섹터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은 오전과 비슷하게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좀 보여주면서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거래 연속 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개인들의 수급이 받쳐주면서 2,500선에 대한 지지 여부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적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쪽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초에 일단 코스피의 강세가 나타났었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약세였었는데 오늘은 2차 전지 중심으로 코스닥이 좀 강한 흐름, 최근에 이제 지수 간의 밸런스를 좀 맞춰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올 초 시작은 우리 시장은 미국과의 약간의 디커플링이 좀 나타나면서 지수의 흐름 그리고 개별적인 순환매적인 흐름에서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2차전지 쪽에서의 어떤 갑작스러운 수급 흐름은 수급의 이동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2차전지 쪽에 대한 강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장에서 올 초 강했었던 뭐 조선 섹터라든지 오늘 조선 섹터가 또 강하게 움직였다가 약간의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지금 바이오 섹터도 약간 강세 흐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제한적인 수급, 그쪽이 쏠리는 섹터들이 반응을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섹터에 집중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풀어볼까? 로봇 관련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로봇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타사 단독으로 나온 보도를 보더라도 삼성전자 쪽에서 공정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기업 결합 신고를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결합 신고 된다면 또 사명이 뭐 삼성 로보틱스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긴 합니다. 로봇주 역시 올해 대세인가요? 네, 일단 올해 연말부터 로봇 섹터,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급등세로 인해서 로봇주들의 흐름 그리고 CES에 대한 효과 등으로 인해서 로봇 섹터에 대한 올해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불과 얼마 몇 분 전에 또 말씀하신 대로 기사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의 기업 결합 심사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수일 내에 수개월 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사명 변경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반해서 같이 가는 종목들이라기보다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일단은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은 뭐 로봇 섹터에서 의료용 로봇 쪽에 대한 큐렉소가 20%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일부 개별적인 종목으로 좀 움직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와 이에 대한 가격 지지는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CES 모멘텀은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로봇 섹터는 여전히 종목별로 봤을 때 시세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올라가는데 로봇주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산업용 어느 쪽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CES에서 보여줬던 부분은 앞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각각 로봇 기업들의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에 따른 로봇 밸류체인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부분은 이제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이상에 불과한 부분이 좀 있고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일상화되기에는 시간차가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개발 속도라든지
그에 따른 앞으로 비전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봐야 됩니다. 하지만 로봇에서 또 다른 부분을 봐야 되는 건 앞서 말씀드린 산업용 로봇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산업용 로봇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장의 무인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협동 로봇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많은 전방 산업들, 우리나라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산업, 2차 전지, 최근에 F&B까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 협동 로봇 시장에 대한 시장 확대에는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은 아직까지 어떤 실적 면에서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 못하는데요. 실적으로 찍힐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단기적으로는 산업용 로봇 시장이 조금 더 될 것 같다라는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상향을 쫓는 휴머노이드로 좋지만 산업용 로봇 시장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은 좀 실질적인 부분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로봇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 성장을 보면서 좀 가는 경향이 있는데, 휴머노이드는 대기업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 실생활에 쓰이고 있진 않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 로봇처럼 지금 당장의 숫자,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쪽을 좀 보자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좋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많은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있는 산업용 로봇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볼 기업은 유일로보틱스라는 기업입니다. 네. 유일로보틱스도 산업용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지향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오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와 연계성을 가져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유일로보틱스는 SK온에서 지분 투자를 했었죠. 이대 주주로 지금 있고요. SK와의 앞으로의 협력 관계가 어디까지 시너지가 날지 아직까지 그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분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지금 올해 2월에 청라의 신공장을 지금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마찬가지로, 또는 뭐 두산 로보틱스, 뭐 최근엔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이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유일로보틱스 최근에는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좀 주가의 좀 낙폭이 좀 컸었던 부분이고요. 이번 연말부터 연초의 효과로 인해서 주가는 상당히 많이 회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단기간의 이런 움직임보다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 아직 4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연간으로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좀 가능, 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과 함께 영업이익단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유일로보틱스, SK온에서 또 선택했는데 염정 부장님께서도 선택해 주셨습니다. 실적 시즌에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두 종목 AS 받아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JYP 엔터테인먼트요. 11월 중순쯤에 주셔서 최고가 기준 상승률은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임 보이그룹인 킥플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좀 횡보하는 모습 네, 보여줬었는데, 이거 이제 끊어내고 추세는 반등을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12월 초에 전 고점 대비해서 살짝 좀 빠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한동안 한 달 반여 동안 좀 횡보 구간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더 이상 좀 하단은 빠지지 않고 받쳐주고 있는 상황. 엔터주도 같은 경우에도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통해서 연간 실적 전망은 대부분 다 상향시키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엔터 섹터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작년 대비 올해 턴어라운드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요. 오늘도 JYP 엔터뿐 아니고 SM 등 엔터사들 중심으로는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고요. 아마 4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조금 더 추세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는 홀딩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인 HD 현대 마린솔루션 보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연일 러브콜을 보내면서 오름폭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 강세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좀 강한 종목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조선주들이 계속 신고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도 지금 상장 초기에 신고가를 제외하고서는 지금 신고가 패턴을 나타내고 있죠. 조선 업황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수혜도 있지만 워낙에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강하게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중에서도 AM솔루션 엔진 사업부 쪽에 대한 엔진 개조 수리 쪽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사업부에서의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형 성장도 같이 동반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 그때 제가 소개시켜드릴 당시 아마 탐방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단은 어떤 분이 사실 지금 수익 구간에 있을 거기 네, 때문에 네. 조금 더 홀딩은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선 섹터가 쉽게 지금 꺾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 후 일정 목표가에서는 비중 조절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체크해봤던 JYP 엔터테인먼트와 마찬가지로 업황 자체가 좋다 보니까 두 종목 다 홀딩 관점에서 대응해보자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센터 염정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